자,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실종됐다고 합니다. 연락 두절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그 딸이 직접 수사기관에다가 실종 신고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어디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무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갑자기 왜 사라졌는가? 이 사건에 무슨 그럴듯한 뒷배경은 없는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현재까지 확실하게 드러난 팩트만 가지고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한번 해봤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미투 혐의입니다. 지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무려 박원순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제로 최근 성추행 혐의에 휘말려 있더라는 것이죠. 자, 물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박원순이가 실제로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확정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재판이 나온 거는 아니니까요. 일단 그런데 이런 혐의에 유명한 정치인들이 휘말려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의 경력에는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 애초에 이 사람들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그런 팩트만 놓고 보자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라는 사람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부분까지는 사실이라고 해요. 우리 입장에서야 사실 저쪽 정치인들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솔직히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만 제가 좀 이거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대단했던 양반들이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비서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거를 제가 살펴봤더니 박원순 시장에게 자기가 이제 수차례가 넘는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더불어만진당의 위험인가 봅니다. 옛날에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죠. 예전에 충남도지사 안희정이부터 해가지고 부산시장 오거돈에 이어서 이제는 하다하다가 서울시장까지 더불어만진당의 위험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걸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런 똑똑한 능력자 네티즌 분들께서 저쪽을 찍을 때는 제발 생각 한번 더 해보고 찍으라고 수도 없이 경고했던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좌파랑 오랫동안 싸워오신 분들은 사실 그 나름대로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파 세력들의 이중성과 내로남불에 대해서 그들의 가족보다도 더 잘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좀 슬프죠, 여러분들. 헬조선의 정치판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불쌍하고 어메이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양반들한테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광역지자체를 맡겼다.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까지. 이런 것들을 다 한 덩어리씩 나눠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런 환상적인 안목 수준을 보고 있자면 이게 실화냐?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 충남 같은 곳만 문제인 것도 절대 아니죠. 그 커다란 경상남도도 막장인 거는 똑같습니다. 드루킹 문제가 옛날에 그렇게 시끄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묻지마식으로 그냥 김경수를 뽑아버렸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말로 진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 상당수가 정상적인 어떤 가치 판단 능력을 많이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상실해도 여러 번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시 본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박원순이었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박원순 성추행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보셔도 관련된 자료가 이미 여러 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저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굵직굵직한 고관대작을 다 해먹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쯤 되면 이거는 나라가 산으로 가는 것도 당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을 뽑아줬으니까 말이죠. 나라가 산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전 비서의 미투로 인해가지고 박원순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구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 비서가 성추행 혐의를 가지고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다는 것까지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던 충남도지사 안희정이나 부산시장 오거돈이가 날아갔던 거를 생각해보면 뭔가 이것도 나름대로 맞아떨어지는 그림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한술 더 크게 떠가지고 다른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둘러싸놓고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청와대와 심한 갈등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린벨트 문제로 최근에 청와대 높은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그린벨트 문제로 민주당과 이해찬이하고도 박원순이가 이미 2018년부터 갈등을 겪어 왔었다는 겁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린벨트를 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던 녹지 공간이 갑자기 아파트라든지 상가 같은 거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권이 걸려있는 놈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사전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놈들도 분명히 많겠죠. 근데 박원순이가 도대체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린벨트라든지 환경 문제에 끝까지 집착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전형적인 이상주의에 빠져있는 좌파 성향의 정치인이기 때문인 건지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박원순이는 그린벨트를 절대로 못 풀어주겠다고 버티고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시의 그린벨트 문제를 놓고 문정부와 민주당의 그런 높은 놈들 사이에서 꽤나 큰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린벨트가 갑자기 풀린다고 해버리면은 인생 팔자가 바뀔 놈들이 수두룩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사전 정보가 있는 인간들이라면 사실 로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떼돈을 매우 쉽게 벌어들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이 어느 날 갑자기 해제가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곳도 아닌 서울 같은 곳이라면 땅값이 로켓을 타고 치솟아 올라가듯 올라버리지 않겠습니까? 시간 문제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최근까지 이 그린벨트를 풀어라, 안 된다, 그거 못 풀어주겠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쪽 정치인들끼리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요거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박원순이가 최근에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뭐 어쨌든 그린벨트는 절대 못 내놓겠다고 이제 끝까지 버텼으니까 설마 이래가지고 무슨 양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는 아닐까? 충분히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그림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카드라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박원순 실종 사건에 대한 최종 정리입니다. 1번, 전 비서에 대한 나쁜 행동을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미투로 인해서 박원순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제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쪽으로 분위기가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기사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일단 뭐 전 비서였다는 사람이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까지는 또 사실이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2번 그린벨트 문제입니다. 박원순이는 최근까지 서울 시내에 있는 그 그린벨트 문제를 놓고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뭐 이제 최근까지 이제 이낙연 같은 민주당 계열의 고위 인사들을 만난 적이 있었고 독대를 했다고도 하고 그 둘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고 있자면 그린벨트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게 합당해요. 뭐 이해찬하고도 몇 번이나 이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하는데 뭐 얘기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박원순에 대한 미투 고소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터지고 박원순이가 순식간에 실종이 되어버렸다? 시청자분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충 돌아가는 판이 좀 그림이 나오죠. 각이 나오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오늘의 영상 본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사실 여기서 영상을 끄고 뒤로 나가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영상을 끄고 뒤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영상을 좀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한 가지 좀 짤막하게 민망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금 죄송하고 민망스러운데 얼음사이다 채널에 들어와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회원 가입 버튼이 있어요. 뭐 별다른 거는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회원에 가입을 해주신다면 저한테 매달 약간의 그런 어떤 소정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물론 또 혹은 이렇게 회원 가입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있던 후원의 일종인 슈퍼챗을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민망한데 그런 거 보내주신다면 당연히 큰 도움이 되죠. 뭐 물론 큰 도움이 됩니다. 뭐 물론 얼음사이다 채널의 모든 컨텐츠는 뭐 적어도 현재까지는 100% 무료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뭐 특별히 혜택이라고 드릴 거는 없어요. 근데 오늘 잘 나가다가 제가 뭐 막바지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뭐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이 제가 수익 창출 기능을 완전히 꺼버린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조회수가 얼마나 높게 나오든 사실 저한테는 100원짜리 한 장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이제 제가 왜 수익 창출 기능을 끄고 올렸냐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쪽 애들한테 불편한 이런 영상에는 어차피 노란 딱지가 걸릴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뭐 비속어도 없이 욕설이 없어도 착하게 말해도 이제 무조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박원순 실종 같은 특종을 제가 또 안 다룰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열심히 한번 또 다급하게 새벽 늦은 시간에 또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전달을 해드려 봤습니다. 뭐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도 이제 제 얼음사이드 채널을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좀 소중한 도움 조금만 나눠주시면 제가 목소리를 내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쪽으로 이렇게 데려오고 남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멤버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또 벌써 이렇게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인데 또 하루만 꾹 참고 버티시면 또 기분 좋은 주말이 찾아옵니다. 자, 항상 얼음사이드 채널에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가지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뭐 내일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